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이제 건저당권과 지상권, 전세권에 대한 완전 정복이다.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경매 투자를 하심에 있어 가지고 건저당권이나 지상권, 전세권 이런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알아놓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지식을 함양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지, 마침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경매 모두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권리 분석은 뭐다 기본으로 우리가 깔아놓자 이거지. 깔아놓고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수익성 있는 가격으로 어쨌든 부동산을 낙찰받아가지고 이걸 나중에 팔적에 양도소득세 감하더라도 다 띄고 나서 순수하게 나한테 얼마 떨어지느냐, 이런 측면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수익성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기에 앞서가지고 참 그놈의 그 권리 분석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권리 분석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 있어서 건저당권이나 지상권, 전세권 이 부분은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신다면은 이 세 가지 분석은 끝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본 강좌 들어가기 전에 제가 경매라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저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첫 번째 보니까 법원 경매하니까 참 좋다 이겁니다. 경매에서 돈 벌 수 있거든요. 돈 벌 수 있는데 이게 경매 물건에 대해서 너무 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초보자들이 범하는 우가 뭐냐, 그러니까 그는 쓸데없는 권리 분석이가 임차인들이 얼마를 받냐 안 받냐, 가압류가 소멸되냐 안 되냐, 이런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 잰다 이거지. 너무 재면 어떡한다? 그 경매 물건을 놓쳐버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법원 경매 투자함에 있어서 본질이 뭐냐, 본질을 꿰뚫자. 그러니까 권리에 대한 권리 분석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사항만 여러분들 따다닥 하시면 끝나요. 더도 덜도 필요가 없어. 쓸데없는데 신경을 쓰지 말란 말이지. 그리고 나가서 현재 작금의 경매 시장의 분위기를 딱 보니까, 야, 이거 봐라,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어디 서울 송파 쪽에 무슨 신도시가 개발이 되네 하니까 그 동네 경매 시장에 물건 나왔다 그럼 말 그대로 상투 끝을 잡는 그런 식의 투자 상황 내지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현재 가치보다는 어떻게, 난 경매 절차를 통해서 나는 일단 경매 부동산에 내 머리를 한번 얹고 싶다 이거지. 낙찰 받고 싶다 그러면은 현재 가치도 중요하지만은 보다도 나중에 어떻게 미래 가치, 미래 가치다 해가지고 20년, 30년 후를 바라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2년 뒤에 과연 요 동네가 어떤 식으로 돌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간파를 하신다. 이 상태에서 나가면 너무 채면은 아마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항상 머무를 것이다. 그러면 이게 힘듭니다. 또 이제 제 생각으로는 두 번째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내가 좋아 보인다. 내가 좋으면은 남은 그 부동산이 어떻다 하더라? 더 좋아 보인다. 자, 이게 뭐냐니까, 내 눈에 봐가지고 이 부동산이 마음에 들고 참 이뻐 보인다 그러면요, 남의 눈에는 엄청 이쁘게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아파트라든지, 요즘 어떤 부동산 억제 체계 이해 가지고 아파트 시장이 조금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개발의 가능성이 비치는 지역이더라. 그러면 이건 그냥 최소한 기본이 몇십 명이 이제 들러붙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내가 좋아 보인다면은 남의 눈에는 이 부동산 더 이뻐 보인다더라. 그럼 여기에서 물론, 남이 봐가지고 더 이뻐 보인다 이랬을 경우에 이런 부동산은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내놨을 적에 환가성, 황금성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하나의 부동산을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걸 내가 좀 비싼 가격으로 낙찰 받는다 손 치더라도 이걸
부동산 시장에 내놨을 때는 금방금방 돈으로 이제 현찰을 바꿀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내가 좋으면 남이 더 좋아 보인다. 그런 게 상대적 경쟁률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는 게 내가 낙찰받을 확률이 낮아진다더라. 경매에서 맨날 해서 뭡니까 떨어지면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내 눈에 봐가지고 이쁘다 그러면 남의 눈에 봐서 더 이뻐 보인다. 그러면 반대로 역발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대로 내 눈에 보면 엄청 배기 싫어. 그럼 남의 눈에 보였을 적에는 엄청 더 꼴배기 싫다. 그게 어떤 거지? 그러니까 소위 이제 하자가 있을 법한 그런 물건 하니까 뭡니까 지상권 중에서도 요 내용은 제가 요 본 강좌에서 지상권이니까 이 지상권은 뭐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표시된 권리만을 말하는데 요 지상권 등기부상에 표시된 권리 요것만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여기에 파급되는 권리해 가지고 법정 지상권 또 나옵니다. 또 관습상에 법정 지상권이 또 나와요. 또 민법 622조 민법 622조 이거 뭐다? 토지 임대차 계약에 터져봐서 토지 임차인 명의의 지상 건물을 등기한 상태에서 토지의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경우에 토지 임차인의 지위에 대한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법정지상권이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다, 민법 622조다 이거 전부 다 남의 땅에 대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법원 경매도 공부를 하신다고 그러면요. 지상권이니까 지상권 요것만 딱 띄어내가지고 보시면 안 됩니다. 지상권을 공부하시면서 이와 관련된 유사한 권리도 있으면 그거 전부 다 집합시켜. 자, 다 일로 나와. 해가지고 전부 다 집합해가지고 연결해서 한 묶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봐가지고 야, 뭐 법정 지상권이다, 뭐 민법 622조다, 이거 생판보다 듣다 못한 그런 내용들이거든. 그럼 내 눈에 봐서도 껄쩍지근하다. 그럼 남의 눈에 봐서는 아이고 나 저거는 어떻게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릴 것이다. 아마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내 눈에 이뻐 보이면 어떻게 남의 눈에는 그 부동산 더 이뻐 보인다. 그 부동산을 내가 낙찰받으면 얼마나 좋겠냐 얘기지. 그런데 남들이 봐가 더 이뻐 보이니까 맨날 들어가봤자 맨날 2등 3등으로 떨어지게 되면 맨날 열만 받는다는 거. 그런 점에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 또 이제 마지막을 보니까 경매는 돈하고 배짱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찰법정에 가가지고 말이죠. 고민들 많이 합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는 입찰 써야 되는데 과연 얼마를 쓸 것인가, 1억을 쓸 것인가, 1억에다가 10만 원 더 얹을 것인가, 아니면 아니야 1억에다 10만 원 좀 약해, 100만 원, 아니 100만 원 많은 게 1억 100, 11만 1100 뭐 이런 식으로 할까. 상당히 가격 자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항상 뭐다 이게 경매 대상은 이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봤잖아요. 경매 대상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돈 몇만 원, 몇십만 원 여기에 목숨을 걸 정도로 갈등을 느끼면서 경매 투자한다.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 경매 투자를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뭐다? 내가 경매 법정에 가가지고 뭘 취득하지? 부동산이라는 그것도 엄청 큰 물건을 취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에 따라가지고 돈 몇만 원 뒤에다 꼬리표 더 달아가지고 몇만 원, 몇십만 원 붙여가지고 야, 이게 낙찰되면 나 이번에 1등하고 2등 간의 가격 차이 10만 원 차이래. 이거 완전히 환상이야, 예술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어떻게 보면 우연이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그러니까 돈하고 배짱이다. 그러니까 돈으로만 무조건 가격을 내질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뭡니까? 정확한 이겁니다. 이게 근데 이 참 시장 가치에 대한 조사, 이게 참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경매 투자를 하는 데서 어떤 게 제일 어렵다도 이게 제일 어려워요. 현재 시장 가치, 그 부동산의 시장 가치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입찰 금액을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정확한 시장 가치의 조사 내지 분석하에서 남들은 야, 저기다 돈 10,000원을 더 얹을까, 20,000원 더 얹을까 고민할 사이에 나는 그 100만 원, 뭐 1,000만 원 더 써버려야 되겠다. 더 써더라도 못하게. 이거 부동산 시장에 내놨을 때 난 그 이상의 어떤 수익이 발생된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상당히 어떤 그 공허한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영상도 보시고 열심히 공부들 하시잖아요. 그죠? 공부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전문가로서의 어떤 경지에 접어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순 초짜들이 그냥 그 범하는 우드라. 항상 재요. 재버리고. 또 뭐 보니까 저기, 야, 저거 봐라. 아파트 저거 참 좋다. 그럼 남들은 더 좋다는 거죠.
또 하나 더 봐가지고 이거 얼마 더 쓸까? 뭐 10,000원 더 쓸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막 그냥 뒤에다가 막 990원 요렇게가 있어.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이것보다는 시장 가치에 대한 조사 분석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경매 물건을 바라보는 관점 뭐다 이게 그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냐 가치에 대한 분석하는 능력만 여러분들 배양을 하신다면요 제가 감히 단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떼부자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 순간순간 해가지고 하면요 조그마한 부자는 될 수 있을지 아마 제가 볼지 큰 부자는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쓸데없는 말씀을 길었습니다만 이제 본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시니까 1번에서 건저당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건저당권은 뭐다? 건저당권은 이 자료에 보시니까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저당권은 담보물권이더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물건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소유권, 요거 말이죠. 이 소유권이 뭐냐? 그러니까 소유권이 뭐지? 어떤 물건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 아닙니까? 그죠? 소유권인데, 그럼 요 소유권이라는 권리 안에 딱 숨어 있는 권능이 있는 권능. 소유권으로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권능. 권능이 뭐니까 소유 목적물을 내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딱 숨어 있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 사용수익 처분 이렇게 아주 자동적으로 톡톡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과 수익할 수 있다. 요 사용수익 하는 게 이것이 용익 나오잖아요. 그죠? 용익 뭐다 이게? 물권. 처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담보 물권 이렇게 나옵니다. 용익 물권, 담보 물권. 그런데 1번 보시니까 건저당권은 담보 물권이더래요. 당연하게 담보 물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잡았다 해가지고 그 은행 직원이 그 담보 목적물을 그 사람들이 직접 사용하고 수익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단지 뭐다 이 사람들은 담보로 왜 잡았지? 왜 담보로 왜 잡았냐니까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그 부동산 처분해서 자기 채권을 뭘 하기 위해서? 자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단지 건저당권은 담보 물권으로서 이선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능만 딱 주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용수익권이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뭐다? 그러니까 목적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기 위한 용익 물건이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여기 또 제 자료에 보면은 이쪽으로 잠깐 오셔가지고, 이 말씀은 제가 다른 강좌에서도 막 수차 강조의 말씀을 올렸는데, 뭐냐면 이게, 자, 저당권 담보 물권, 담보. 물건 하니까 다른 강좌에서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은 또 지겨우실 거예요. 야, 또 저 사람 또 이 이야기 하네. 그죠? 담보 물권은 뭐지?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 물권, 우리가 권리 의무 하는 식으로 물권 하면 그 상대에 뭐가 있다. 물권 하면 이게 상대는 뭐? 채권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권이냐 채권이냐. 물권과 채권 하니까 물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고 상대적으로 채권은 우선 변제권이 어떻게?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시면서 그 물권은 왜 우선 변제권이 있지?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이 공적인 장부란 말이에요. 공적 장부인 등기부 등본상에 표시됨으로 인해서 물권인 권리가 어떻게? 하나 절대적으로 제3자한테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절대권이 있습니다. 근데 채권은 뭐다? 1대1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자 대 채무자, 임대차 같은 경우 집주인 대 임차인, 1대1 관계란 말이에요. 따라서 물권은 등기부 등본상에 표시가 되는 절대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은 뭐지? 이게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 누구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에 대하여. 그런데 채권은 뭐지? 우선 변제권이 없대요. 왜 없냐? 그러니까 채권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임차인의 상대는 누구? 임대인이고, 임대인, 집주인의 상대는 누구지? 임차인이들. 오로지 둘이서만 똑딱똑딱 싸움할 그런 따름이란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권리 가지고는 제3자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어떤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보니까 이건 뭐다 이게? 우선 변제권이 없다. 우선 변제권 없다. 그러니까 물권 우선 변제권이 있다. 예, 채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다. 또 자료에 보시니까 물권은 뭐지? 어떤 특정 물건입니다.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당연하죠. 우리가 저당권 어디서 설정합니까? 부동산이라는 물건에 설정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물건의 상대는 뭐다? 물건의 대상은 뭐지? 물건입니다. 물건의 대상은 물건. 그러니까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그 대상이 뭐냐? 이게 땅, 부동산이든 부동산 뭐지? 물건입니다. 그런데 채권의 상대는 뭐지? 채권 하니까 물건은 물건인데 채권은 뭐다? 사람입니다. 사람. 사물이냐 사람이냐 그죠? 사람인데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권, 채권, 요 정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니까 이제 건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된다. 아, 이거 그렇게 기본적이죠, 봐가지고. 여기 자료에 보시니까 경매 물건에서 건저당권 가압류 등기, 담보가 등기, 강제 경매 기입 등기 중에서 부동산 등기 부상이 제일 먼저 설정된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다. 이건 그렇게 기본입니다. 기본 A, B, C더라. 그렇게 보시면서 이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앞서 설정된 권리는 낙찰자의 인수사항이고 뒤에 있는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안이다 해가지고 지금 제 자료에 1번에 보면 이렇게 표시해 놨거든요. A가 교당권 설정하고 B가 가압류하고요. C가 전입신고했죠. 그러다 보니까 A 또는 B가 경매 신청했다. 1번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권리 분석을 하다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저당권 그죠? 요게 말소 기준 권리 되니까 뒤에 있는 가압류 아웃되고 임차인도 어떻게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된다. 물론 저당권도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돼 버립니다. 왜 소멸되냐니까 우선 저당권은 민사집행법 몇 조 91조 제2항에 의하면은 저당권은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된다 이게. 매각으로 소멸된다. 매각하니까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한때 그때로서 어떻게? 그 저당권은 흐르륵 해서 소멸돼 버립니다. 소멸되면 낙찰자와는 관계가 없다더라. 그 정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자, 이제 2번 밑에 자료에 나와 있죠. 우리 이런 거 이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시죠. 건저당권도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더라. 보시면서 2번. A가 전입신고하고요. B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C가 가압류를 설정한 그 이후에 B 또는 C가 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니까 B 같은 경우는 저당권자니까 이거 뭡니까? 이 사람은 뭐죠? 이미 경매 신청이 되잖아요. 그죠? C 이 사람은 가압류입니다. 가압류권자는 이 사람 경매 신청했다. 어떤 경매하니까 가압류권자가 이 당의 부동산, 가압류한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이 사람 채권자란 말이죠. 그럼 이 부동산 소유자는 이 가압류 채무자입니다. 이 가압류 채권자가 그 집주인, 가압류 채무자를 상대로 뭐 어떻게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으로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 주택을 강제 경매 신청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권리 분석하다, 말소 기준 권리 찾다.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 뭐죠? 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 해야 되는데, 이게 맨 앞에 있으니까, 이게 말소 기준 권리다. 그럼 요걸 딱 잡아가 앞에 있는 건 인수다. 요 임차인 A는, 이거 어떻게? 낙찰자의 인수사항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낙찰자의 인수사항이 된다. 요 내용은 아마 제가, 임대차 분석 챕터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전입신고한 임차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입신고 요것만 가지고 따집니다. 확정일자는 2차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인 저당권 등보다도 먼저 전입신고했다. 그럼 이건 낙찰자의 인수사항이다. 낙찰자의 인수사항인데 이러한 부동산은 투자 대상에서 아주 뭐다 이게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다. 동그란 많이 쳐야 됩니다. 굿 이렇게 됩니다. 인수하는기 때문에 투자 대상에서 제외가 아니고 오히려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비저당권 이후에 가압류는 가압류는 채권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지, 그럼 너도 따라서 죽자. 그러나 A 너는 안 죽어도 된다. 왜 나보다 먼저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주택임차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전입신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돼. 전입신고가 이거보다 빠르다면 그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말 그대로 철옹성이 된다는 거. 철옹성이 된다. 이런 물건은 뭐다? 특히 초보자 입장에서 이걸 투자 대상으로 투자 대상입니다. 투자 대상으로 초보자 입장이라면 이런 물건을 투자 대상으로 삼으시는 것이 경매 시장의 맛을 볼 수 있는, 그죠? 아주 수월하게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물건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다음 시간에는 3번에 보면 뭐 지상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저당권 있지 않습니까? 요거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요 내용하고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